저는 이 회사에 20년 넘게 투자해온 주주입니다. 상장 전부터 지분을 보유했고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은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78살 노인일 뿐이에요. 화려한 옷도 입지 않고 비싼 차도 타지 않습니다. 그날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다 문득 회사 건물이 보였어요.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VIP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가 보이지 않았어요. 주차 요원은 저를 의심했고 관리팀 직원은 비웃었습니다. 놓친 내가 노망 들었다는 말까지 들었죠. 저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30분 뒤 회사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가는 날이죠. 나이가 들면 이런 일이 일상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건강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행이었죠.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서서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익숙한 도심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빌딩들이 높이 솟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녔죠.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빨간불이었어요. 문득 오른쪽을 봤습니다. 높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죠. 현대적이고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낯익은 로고가 보였어요. 제가 투자한 회사였습니다. 20년 넘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어요. 처음 이 회사에 투자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상장도 하기 전이었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던 회사였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어요. 대표의 눈빛이 달랐고 기술력도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했습니다. 많은 돈을 넣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말렸죠.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판단을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성장했어요. 상장도 했죠.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한 주도 팔지 않았어요. 계속 보유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죠. 지금은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도 거의 참석하지 않아요. 대표에게 맡기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투자자였죠. 그래서 회사 사람들도 저를 잘 모릅니다. 얼굴을 본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출발해야 했죠. 하지만 핸들을 돌렸습니다. 회사 건물 쪽으로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직원들은 어떤 표정으로 일하고 있을까? 20년 넘게 투자했지만 제대로 둘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류로만 봤죠. 재무제표와 보고서로만요. 실제 회사 안은 어떤 모습일까? 보고 싶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입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죠. 깔끔한 로비가 유리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는 차를 천천히 몰았어요. 주차장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하에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방문객 주차장과 VIP 주차장으로 나뉘어 있었죠.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디에 세워야 하나?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몇 년 전에 회사에서 뭔가를 보냈었어요. 등기우편이었죠. 열어보니 VIP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대 주주님께 드린다는 안내문도 함께요. 저는 그냥 어딘가에 넣어뒀습니다.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필요하다고 느낀 적도 없었죠. VIP 대접을 받으려고 투자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VIP 주차장을 이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투자한 회사니까요. 한 번쯤은 그런 대접을 받아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VIP 주차장 표지판을 따라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보였어요. 천천히 차를 몰고 내려갔습니다. 경사가 완만했어요. 지하 1층을 지나쳤습니다. 지하 2층까지 내려갔죠. VIP 주차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넓은 공간이 펼쳐졌어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조명도 밝았죠. 일반 주차장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차들이 몇 대 서 있었습니다. 모두 비싼 차들이었어요. 수입차들이었죠. 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제 차는 낡았어요. 10년도 넘은 국산 세단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차가 좋고 나쁜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굴러가면 되는 거죠. 저는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천천히 들어갔어요. 차를 세우려는 순간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주차요원이었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죠.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렸어요. VIP 카드 태그해 주세요. 공손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어요. VIP 카드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카드를 가져왔나? 어디에 뒀더라?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몇 년 전에 회사에서 보낸 카드가 떠올랐어요. 등기 우편으로 왔었죠. 열어보니 VIP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대 주주에게 드린다는 안내문도 함께요. 하지만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어딘가에 넣어뒀던 것 같았습니다. 차 안이었나? 집이었나? 확실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수석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을 뒤적거렸죠. 오래된 영수증들이 나왔어요. 휴지도 있었습니다. 볼펜 몇 자루도 보였죠. 하나씩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카드는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텐데요. 저는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신분증이 있었어요. 신용카드도 몇 장 있었죠. 병원 진료카드도 보였습니다. 카드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VIP 카드는 없었어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어디에 뒀을까? 저는 센터 콘솔도 열어봤습니다. 동전 몇 개가 있었어요. 오래된 선글라스도 하나 있었죠. 차 키 여분도 보였습니다. 카드는 없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겨울인데도 땀이 났어요. 초조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일이 자주 생기죠. 어디에 뭘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뒷좌석을 돌아봤습니다. 혹시 거기에 있을까 싶었어요. 손을 뻗어서 더듬거렸습니다. 신문지 한 장이 만져졌어요. 우산도 있었죠. 하지만 카드는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트렁크를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서류 봉투에 넣어뒀을지도 모르니까요.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 몇 개가 보였어요. 하나씩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자동차 보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두 번째 봉투도 열었죠. 정비 기록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봉투에는 오래된 영수증들이 가득했어요. 카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바이저를 내려봤어요. 혹시 거기에 꽂아뒀을까 싶어서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짝 수납 공간도 열어봤죠. 낡은 지도책만 있었어요. 주차요원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 공손함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죠.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난처해졌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카드를 못 찾았다고 말하면 믿어줄까? 대시보드 위도 살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수석 발밑도 확인했죠. 역시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찾아야 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조심했습니다. 중요한 건 정해진 곳에 두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VIP 카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한 번도 쓸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차를 청소하면서 어디론가 옮겼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집 어딘가에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서재 서랍에 넣어뒀을 수도 있었죠. 거실 찬장에 있을 수도 있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잠시 전 일도 가물가물한데 몇 년 전 일은 더더욱 기억이 안 났습니다. 다시 조수석 서랍을 뒤졌습니다. 더 깊숙이 손을 넣어봤어요. 구석구석 더듬거렸죠. 영수증들 밑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없었습니다. 지갑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카드 한 장 한 장 꺼내서 봤어요. 혹시 다른 카드 사이에 끼어 있을까 싶어서요.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 같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요. 차에 없는 게 확실했습니다. 집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잃어버렸을 거예요. 분명 차에 넣어뒀는데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이었어요. 받았을 때 차 안 어딘가에 넣어둔 기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났죠.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진 겁니다. 주차 요원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방문객 주차장에 세울 걸 그랬습니다. 괜히 VIP 주차장에 들어온 게 후회됐어요.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말았어야 했죠. 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주차 요원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관리팀 직원이었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주차 요원이 무전으로 불렀나 봅니다. 그는 주차 요원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물었습니다. 공손한 척하지만 속마음은 다른 게 느껴졌어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VIP 카드를 못 찾겠네요. 분명 받았는데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서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작게 떨렸어요. 창피했습니다. 78살 노인이 카드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게요. 관리팀 직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제 차를 쳐다봤습니다. 오래된 세단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었죠. 범퍼에는 작은 찌그러짐도 보였습니다. 10년도 넘은 차였어요. 저는 차를 자주 바꾸지 않습니다. 굴러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주차 요원도 제 옷차림을 봤습니다. 낡은 점퍼였어요. 몇 년째 입는 겁니다. 따뜻하고 편해서 좋아하는 옷이에요. 신발도 평범한 운동화였습니다. 한쪽 끝이 약간 해져 있었죠. 병원 갈 때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저를 판단하고 있었죠. 겉모습으로요. 허름한 노인이 무슨 VIP냐는 표정이었습니다. 관리팀 직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카드 없으시면 VIP 구역 이용이 어렵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규정이니까요. 저도 이해는 했어요. 하지만 서운했습니다. 저는 정말 VIP가 맞았으니까요. 최대 주주였죠.
하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VIP가 맞긴 한데 카드가 보이지 않네요. 잠깐 둘러만 보고 금방 가겠습니다. 최대한 공손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굳어졌어요. 관리팀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크게는 아니었지만 들렸어요. 아, 요즘 이런 분들 많네. 주줄하면서 슬쩍 들어오려는 짜증 섞인 말투였습니다. 제 앞에서 대놓고 한 말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줄은 몰랐어요. 주차 요원도 거들었습니다. 사전 등록 안 된 차량은 안 됩니다. 차갑게 말했어요. 더 이상 공손함은 없었죠. 저를 거짓말쟁이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를 판단했으니까요. 믿지 않을 겁니다. 증명할 방법도 없었어요. 카드도 없고요. 저는 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이 들면 배우게 됩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길 필요는 없다는 걸요. 때로는 물러서는 게 낫죠. 주차 요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빨리 나가라는 눈빛이었어요. 관리팀 직원도 팔짱을 꼈습니다. 기다리는 자세였죠. 저는 그 시선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요. 옷차림이 초라하다는 이유로요. 오래된 차를 탄다는 이유로요.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온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며 살았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당했어요. 그게 슬펐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슬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설명하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차에 올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했죠. 알겠습니다. 그냥 나가겠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빼고 말했어요. 화난 기색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따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물러서는 게 나았어요. 저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았을 때 느껴졌어요. 분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출구를 향해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음엔 카드부터 챙기세요. 주차 요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죠.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투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엑셀을 밟았죠. 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차 요원이 관리팀 직원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놓친 내가 노망이 들었나? 꼴의 주주는 무슨 주주야? 나도 10주 있다. 비웃는 투였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놓친 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노망이 들었다는 말도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동시에 슬펐습니다. 78년을 살아온 사람을 이렇게 부르다니요.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놓친 내라니요. 돌아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어요.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히려 더 초라해 보일 뿐이죠. 저는 그냥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출구가 보였습니다. 차단기가 올라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건물 앞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지 않았어요. 그냥 잠시 멈춘 거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죠. 주차 요원의 말이요. 놓친내라는 단어요. 모두 선명했습니다. 저는 룸미러를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죠. 흰 머리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누구나 늙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가 있었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요. 아니, 복수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요.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요. 저는 조수석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천천히 안을 뒤졌어요. 아까보다 더 꼼꼼하게요. 영수증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 밑을 더듬었습니다. 뭔가 만져졌어요. 작고 딱딱한 게요.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서 봤죠. VIP 카드였습니다. 찾았어요. 여기 있었네요. 조수석 서랍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아까는 제대로 안 뒤져서 못 찾았던 거죠. 저는 카드를 손에 쥐었습니다. 한참 바라봤어요. 이 작은 카드 하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지만 문제는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죠. 저는 카드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들어가야겠다고요. 하지만 그냥 들어갈 순 없었습니다. 아까처럼 또 무시당할 수도 있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해야 했습니다. 정식으로 방문을 통보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몇 년 전에 VIP 카드를 받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카드만 온 게 아니었어요. 안내문도 함께 왔었죠. 거기에 비서실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연락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갑에서 명함을 찾았습니다. VIP 카드와 함께 보관해뒀던 명함이었어요. 비서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몇 번 만에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비서실입니다. 공손한 목소리였습니다. 여직원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김도식입니다. VIP 카드 받을 때 비서실 연락처가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을 듣고 특별히 반응하진 않았어요. 당연했죠. 비서실에서 모든 VIP 회원을 기억할 순 없으니까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원 정보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김도식 선생님 본인 맞으신가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놀란 듯한 톤이었어요. 긴장한 것 같았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본사 앞에 있는데요. 잠시 들러도 될까요? 네. 지금이요? 더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보류됐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저쪽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1분쯤 지났을까요?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몇 분 후에 방문하시나요? 숨이 찬 목소리였습니다. 서둘러 말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30분 후에 갈게요. 알겠습니다. 대표님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착하시면 연락 주시겠어요? 아니요.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회사 전체가 바쁘게 움직이겠죠. 최대 주주가 온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필요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0분을 기다려야 했어요. 저는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바빠 보였어요.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아까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주차요원의 표정이요. 관리팀 직원의 말투요. 놓친내라는 단어요. 모두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화는 가라앉았어요. 이제 슬픔만 남았습니다. 세상이 아직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요.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요. 저는 그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였어요. 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요. 사람을 겉으로 보지 말라고요. 누구나 늙고 누구나 초라해 보일 수 있다고요. 언젠가는 저 사람들도 같은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25분이 지났어요.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2층이었어요. VIP 주차 구역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빈자리를 찾았어요. 조심스럽게 주차했습니다. 시동을 껐죠. 지갑에서 VIP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었어요. 차 안에서 어렵게 찾아낸 카드였습니다. 이제 카드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죠. 주차요원이 보였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었어요. 저를 놓친내라고 불렀던 사람이죠. 그는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까 그 노인이 왜 다시 왔지? 그런 표정이었죠. 관리팀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도 저를 봤어요.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았어요. 주차요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까와는 태도가 약간 달랐어요. 조금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번엔 VIP 카드 가져오셨어요? 약간 빈정대는 투였습니다. 제가 진짜 VIP일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보여줄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급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죠.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주차요원과 관리팀 직원도 그쪽을 돌아봤어요.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그 옆에 있던 40대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임원이었어요. 그는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을 삼키듯 멈춰 섰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저를 알아본 겁니다. 몇 년 전 주주총회에서 본 적이 있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혔어요.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김도식 선생님,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주차요원과 관리팀 직원이 그 모습을 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대표이사와 임원진들이 그제야 멈춰 섰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표이사 쪽으로 몸을 틀었어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회사 상장 이전부터 지분을 보유하신 최대 주주이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차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이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관리팀 직원과 주차요원은 서로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까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노인이 최대 주주라니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대표이사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어요. 그리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저는 손에 쥔 VIP 카드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이 작은 카드요. 이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요. 주차 요원과 관리팀 직원을 봤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카드를 못 찾은 건 내 잘못입니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먼저 판단한 건 당신들이었네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죠.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주차장은 침묵에 잠겼어요.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표이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초지종도 모른 채 서 있었어요. 임원진들도 조용했습니다. 관리팀 직원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주차요원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죠. 발걸음을 천천히 차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대표이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잠시 사무실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대표이사를 바라봤죠.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누구나 늙습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무시하면 당신들도 언젠가는 같은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주차장에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어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룸미러로 뒤를 봤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요. 주차장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편했어요. 제가 할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교훈이었죠.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걸요. 나이로 무시하지 말라는 걸요. 그날 이후 그 회사에서는 변화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규정보다 먼저 교육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새로운 교육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며칠 뒤 대표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요. 중요한 건 앞으로라고 했죠. 회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대표이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제 덕분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배웠기 때문이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어요. 좋은 하루였습니다. 제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꿨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존중받을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요. 옷차림이 초라해도요. 오래된 차를 타도요. 그게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보여줬습니다.